사건 번호 202 타경 569399고요. 화성시 반월동이에요. 동탄이죠, 동탄. 화성 반월이면은 이평안 세상 신동탄 107동 902호. 아파트 볼 때 항상 층수로 저도 보는데, 저는 고층을 좋아해서 9층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좀 더 한 20층 정도 되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 집이 한 몇 층이야? 45층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층 아버지 집 놀러 가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고층이. 그래서,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22.82평, 30평 초반대려나? 이 정도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받으면 운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요새 계속 이거를 제가 반복하듯이 얘기하는데, 보다 보면은 대지권 미등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사건 접수는 작년 4월, 채권자 김땡님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날짜죠. 그러면은, 요거는 법원에서 신청했으니까 법원에서는 요 신청 접수를 받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문건 송달 시작하죠. 소유자 한 땡땡이고 채무자 한 땡땡이고 소유자랑 채무자랑 다른 분이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물상보증인이고 이제 이 소유자 채무자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는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임차인에 기한 경매가 많은데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갖고 온 사건마다 보다 보면 임차인에 기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임차인에 기한 강제경매가 되게 많죠. 근데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가는 7억 7,300 나왔어요. 동탄에 7억 7,300. 여기 뭐 감정가가 2022년도에 감정이니까 높게 나온 거고, 사실 동탄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가는 낮았죠. 낮았지만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현재 지금은 동탄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해보면은 실거래 많지 않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안 떨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떨어진 것만 찾아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고요. 현재는 유찰 2번 돼가지고 3억 7,800, 49%예요. 반값도 안 되죠, 사실. 근데 요거는 이제 감정가의 반값이니까 우리는 현재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이 실거래가가 만약에 한 6억이에요. 근데 이건 7억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높게 쓰시는 거고, 다만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시세만큼 쓰거나 시세보다 높게 쓰라는 분이 계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정말 특수한 정말 희소성이 있는 그런 걸 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아파트를 높게 쓰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죠. 시세만큼 쓰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시세만큼 쓰려면은 그냥 가서 사는 게 낫죠. 내부도 보고 꼼꼼히 다 보고 사는 게 더 좋죠. 층수도 좋은 데를 고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감정가의 반값입니다. 반값이고 사진 잠깐 보면은 요렇게 아파트 동탄 신도시니까 아파트가 나쁘지 않겠죠. 되게 좋은 아파트고 되게 여기다 가본 데인가? 요새 임장을 많이 갔더니만 동탄도 가고 했더니 이렇게 이건 지하 주차장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아파트가 커 보이네요. 커 보이고 한번 동탄 맞나? 나 동탄이라고 얘기했는데 화성 계속 나오니까 불안하네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강제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 낙찰받으면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고요. 이 근저당권은 소유자님이 집을 사실 때 담보요청 받은 거죠. 2억 3,870만 원은 채권 최고액이고 원금은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할 때 120% 아니면 110%, 120%, 130% 중에 하나 설정했을 테니까 요거 채권 최고액 나누기 120% 정도 하면 나오겠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분이세요. 요분도 이제 가압류를 걸어놓고 경매 신청하셨네요. 신청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압류는 근저당이랑 가압류를 비교하자면은 근저당은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죠. 은행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고, 가압류는
이 담보 안 잡고 그냥 뭐 차용증 같은 거 써가지고 빌려오는데 안 갚으니까 보존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한 거죠. 가압류는 이 가압류 신청자의 얘기만 듣고 해줘요. 해주는데 뭐 기간도 짧고 해주는데 단지 가압류를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처분 금지 효과 있죠. 못 파는 거죠. 처분 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배당에서도 경매에서 배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근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요 밖에? 다행이네요. 어쩐지 조금 안 덥더라. 아까도 더웠었는데. 시린님 아까 그 대출이랑 뭐 세금 궁금하셨나 보구나.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채널에 커뮤니티에 보면은 쓸만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등기상에 인수하는 거 없어요. 되게 평범하게 그냥 다 소멸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인 자료가 없죠. 없으면은 여기 현황수서를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때 17년도에 우리은행에서 담보에 해줬는데 이때 만약에 시세가 뭐 한 3억, 3, 4억 했다 그러면은 전세 임차인은 없어야 맞는 거죠. 뭐 높은 금액의 전세 임차인은 없어야 맞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작년 4월에 조사 나갔고 전문관계 미상이래요. 해당 부동산에 현황수사차 방문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바,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임. 요 말은 채무자 겸 점유자가 등재되어 있다. 이분들 명도하시면 돼요. 명도하시면 되고, 이렇게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을 보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원은 일단은 뭐 책임 안 지도 사실 안 지니까 조사를 더 해봐라. 니네가 입찰하실 분들이 조사를 더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보통 소유자 명도하시면 돼요. 명도하시면 되고, 후순위 채권자이지만은 선순위 채권 금액이 뭐 2억 대니까 지금 최저가가 3억 대니까 무이익이 될 일은 없고요. 그럼 평범한 사건이에요. 동탄 맞나요? 제가 동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위치를 안 보고 동탄 같아가지고 동탄이라고 말했는데 동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동탄 아니죠? 동탄 바로 위죠. 붙어 있긴 하지만은 여기가 근데 좋은 게 여기구나. 좋은 게 여기 화성 진안 신도시 지금 발표되어 있거든요.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화성 진안 신도시가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껴 있어요. 이게 아파트가 딱 붙어 있죠. 나 이거 임장 갔던 거, 여기 임장 갔던 것 같다. 딱 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 신도시 개발되면은 굉장히 뭐 핫하겠죠. 중심은 아니구나. 약간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은 다만 여기 있으면은 위에 지하철 망포역이죠. 망포역 가깝고, 그리고 동탄 도시철도 여기랑은 좀 가까울라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동탄이 아니 동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였어요. 근데 이름이 동탄인 줄 알았네요. 자, 근데 여기도 동탄 못지않게 좋아요. 신축 아파트가 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요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임장 갔던 데가 여기 같은데, 여기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서 나중에 이렇게 화성 진안 신도시가 이제 짠 하고 생기겠죠. 생기고 있고요. 여기 임장 갔을 때 약간 거래 사례가 많이 없어요. 여기도 거래 사례가 많이 없고 좀 약간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이편한 세상 신동탄 107동. 자, 한번 네이버에서 시세를 잠깐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 우리 면적이 75.44죠. 75.44. 그럼 전용 면적 찾아봐야죠. 75.44. 75. 요거네요. 요거 전용 면적 75.44 보이시죠? 요거고, 한번 이 도면 보면은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부동산 가서 좀 물어보면 좋긴 한데, 확장시키면은 이 면적이 넓어지죠. 넓어지고, 발코니도 따로 있고, 면적 넓어지고, 이 면적이 사실 좀 크지 않으니까 확장된 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거실도 좀 클 테고요. 생활하기가 좋겠죠. 화장실 2개에 방 3개짜리, 발코니가 이렇게 2개 있는 확장형입니다. 그 사진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제가 가봤을 때 여기 느낌은 약간 조용하고 또 애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었었는데, 애들도 많고, 되게 조용한 동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가, 이렇게 학교가 다 있어요. 저 요쪽에도, 임장 가봤었거든요. 학교가 다 있어가지고 되게 다 어린이 뭐 보호구역으로 30km?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자, 한번 시세 볼게요. 시세가 5억이네요. 사례가 있네. 5억. 14층이 5억이고, 그리고, 우리가 면적이 101C니까, 요거네요. 요거고, 매매를 보면은 6억. 호가는 한 6억대. 6억에서 6억 5천 사이고, 8억도 있네? 고층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8억. 와, 되게, 내부 사진이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아, 내부 이쁘네요. 이쁘게 잘 돼 있네. 면적이 작은데도 넓어 보인다. 그쵸, 넓어 보이죠, 약간. 면적이 그렇게 엄청 크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한 5억 정도로 봐야겠죠, 이제. 5억 좀 더 해야 되나? 요새 참 그런 게 뭐,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 돌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서울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는 이 정도면은 한 5억 2천 정도로 보고 매도가를, 그러면 입찰을 지금 들어가야겠네. 5억 2천, 5억, 4억 3천, 4억 3천 정도에 들어가면은, 글쎄요, 거래가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해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은 4억 3천보다 더 쓰겠죠, 아마. 우리 5천만 남기면 돼 해가지고 4억 5천 쓸 수도 있고. 근데 4억 3천 쓴다고 가정하면은, 대출은 70% 나오고, 그리고, 여기 취등록세 아까 1.1%로 봅시다. 1.1%. 우리는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월이자가 한 110만원 나오고 70% 대출 받으면은 70% 대출 받았을 때 110만원 나오고, 그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여기 80% 나오죠. 그리고 대출을 한 3억 100 정도 받으면은 한 달 이자가 110만원. 그리고 들어간 돈이 뭐 1억 3천, 3, 4천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비과세매도 하면 9천 남는, 요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면, 근데 얼마에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소신껏 하셔가지고, 왜냐면 아파트가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경쟁 때문에 좀 높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호가 보고. 호가가 한 6억 천이니까 5억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6억에는 거래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을 보시는 거겠죠. 화성, 진안, 신도시가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옆에가 다 이제 정비가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옆에 요거 있죠, 산업단지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도 많이 있고 동탄이랑 붙어 있고 하니까 한 6억에는 팔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5억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5억에 들어오실 거면은 그냥 가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4억대에 제발 하면 좋겠어요. 만약 입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세영 형님 오셨네요. 비가 오고 있군요. 여기서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4억대 입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억 3천 정도에.
그러면은 9천 정도 남는, 좀 괜찮죠? 물건 나쁘지 않죠? 정리하면은 화성의 반월동에 2편 세상 신동탄은 사실 동탄에 붙어 있는 거였고, 등기상에 인수한 게 없는 평범한 물건이에요. 평범한 물건이고, 지금 한 감정가가 7억대 나왔는데 현재 거래는 한 얼마야? 5억이 되고 있고, 그럼 4억 초반대 입찰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현금 한 1억 3천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과세 양도했을 때 당장 팔아도 9천만 원 남죠. 근데 당장 팔면은 양도세 내야 되겠죠? 양도세 내야 되니까 가지고 있다가 뭐 한 2, 3년 뒤에 화성 진안 신도시가 다 되면은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안 계시면은 우린 좋고요. 바로 낙찰이니까.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면요.